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9시네요. 앞에 부분 그 증권, 뭐 환율, 뭐 채권, 뭐 여러 가지 해외 시장까지 다 한꺼번에 하니까 오늘도 50분이 넘겼어. 멤버십 방송 녹화하는데. 그리고 공개 방송, 요약 방송 하는 것도 좀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좀 30분 이내로 좀 줄여볼게요. 안 그러니까 뒷방송이 많이 늦어지네요. 물론 그 아사모 방송이나 이런 거는 내일 낮에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밤 늦게 올리는 거는 내일 낮에, 어차피 내일 오후 4, 5시 또 넘어야지 또 첫 방송 올리니까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입니다. 12월 20일자, 오늘자로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를 분석해서 엑셀로 업데이트 한 겁니다. 제목은 강남불패 계래불 개폭락. 원래 처음에 대폭락이라고 그랬는데 라임을 따려고 계래불 개폭락. 뭐가 개자가 붙으면 저 아저씨 개 멋있어 이런 거는 정말 극존칭이거든요. 지랄도 아니고 개지랄. 죄송합니다. 식사를 하셨죠? 네. 저도 모든 저 방송의 썸네일에는 수익률을 매일매일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핸드폰 계좌를 다 까서 보여드리죠. 매일매일 손실이 나든 이익은 나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아파트는 9억 2천 수익 난 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그 중에 10%를 고버스의 10%, 달러의 10%, 그리고 SQQ는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벌었네. 놔뒀으면 더 먹었는데, 고버스도 100% 넘었다가 50% 이하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좀 늘고 있습니다. 70%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US 달러는 29% 수익 났다가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반토막이야. 물론 수익이 나 있는데, 왜냐면 작년 6월 초였나 5월 말이나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저축성 개념이잖아요. 근데 고버스는 투기성 개념이에요. 왜냐면 곱하기 더블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했는데도 금액도 비슷한데 누구는 70%, 누구는 16%밖에 차이가 안 돼요. SQQ가 낮췄으면 더 수익이 났을 텐데, 이거는 제 원칙에 따라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자, 일단 강남불패 웃기지 말아야 해요. 계래불은 개폭락이다. 제가 오늘 실거래가로 여러분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자료는 실거래가 방송 중에 요 부분이 지금 공개 방송이고요. 요건 아사모 때 방송할 건데, 여기에 오늘 중요한 게 38.2% 피보나치 계수 있죠. 놀라운 거를 또 제가 오늘 또 우리 아사모 회원들에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기대해 주시고요. 네.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꽂아 올립니다. 이거는 우리 술진교 회원들 다운받을 수도 있고, 요거는 아사모 회원들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래요. 아사모 회원들한테는 개별 정보 지금 제가 계속 작업 중이니까 웹사이트에 올리는 거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정규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이후에. 근데 실제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한 6시쯤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4시부터 이제 종가 보고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1시간 걸려요. 근데 방송하는데 오늘도 50 몇 분 걸렸어. 어저께도 50 몇 분, 오늘도 50 몇 분. 그리고 또 올리는데 또 이게 뭐 유튜브에서 검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늦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공개 방송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국토부 실거래 방송 직금하는 거거든요. 직금하는 거. 그 다음에 아사모 지수랑 개별 아파트는 이거는 내일 낮에 여유 있게 보시란 얘기지, 오늘 밤에 왜 이렇게 늦게 올리냐, 9시 10시 돼서 올리는데, 그거는 감안해 주세요. 제가 그 대신 낮이랑 주말에는 엑셀 작업하고 연구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잠시만요. 소리 잘 들리나요? 마이크 잘 나가는 거 확인해야 돼. 가끔가다 마이크 안 끼고 또 혼자 떠들어. 자,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올리고요. 넘어갈게요. 뭐뭐 했는지는. 아사모 어저께 사이트, 어저께 방송한 거죠. 이거 아사모 비밀 사이트. 조만간에 그거 이제 비공개로 전환할 겁니다. 지금은 공개예요. 거기에 차트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방송 요거 1편, 2편, 3편 오늘 나왔죠. 야, 어떻게 기자가 이렇게 무주택자 된 부동산 차트쟁이. 이거 완전히 무슨 불쌍하네. 매수 타이밍 이렇게 잡으세요. 네, 아직 1년 남았습니다. 그걸 아사모에서 같이 연구하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매수 예상 시점이랑 이렇게 이런 차트 보조지표 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후보 아파트 명단, 요런 헬리오시티를 예를 들어서 언제쯤 어느 아파트를 얼마에 살 것인지 다 그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스트는 요겁니다. 오른쪽은 회원 관심단지 아직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차근차근 만들어갖고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아무리 빨라도 9월달
그러니까 저는 내년 12월 달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12월 달, 늦으면 그 다음에 3월 달.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벌써 50% 빠진 거 있는데, 그럼 그 아파트는 나름이지. 서울 아파트에는요, 지금 하나도 안 빠진 게 수두룩해요. 왜? 거래가 안 됐어, 거래가. 헬리오 폭락했죠? 근데 34평이 폭락한 거지, 26평은 20억 8천인가 그런데, 마지막 1년 동안 거래가 안 돼갖고, 34평보다 한 3억이 비싸. 근데 호가는 지금 14억이야. 그러니까 헬리오가 거래가 한 건 됐다 하면은 6억이 폭락이라니까. 25평이. 그런 식으로 거래 안 된 게 수두룩해요. 근데 아까 오늘 댓글에 브릿지의 댓글에 달았구나. 저기 대구의 아파트는 자기가 57% 하라겠대요. 근데 엘리엇이 52%라고 그랬잖아. 그럼 57%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아니, 전국에 아파트가 한두 채만 있냐고. 어떤 거는 10%밖에 안 빠져요. 어떤 거는 70% 빠질 거라고. 어떤 거는 30% 빠지고. 여러분들 닷컴 버블 때, 아니, 버블 세븐 때 무너졌을 때 렉슬 다 빠졌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몇십 프로, 예를 들어서 33%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빠졌나? 어떤 아파트는 20%밖에 안 빠지고, 어떤 아파트는 60% 빠지고. 용인 수지 같은 경우 대형 평수는 70% 빠진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최근 한 1, 2년 전에 15년 전 가격을 회복했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세포적인 분들도 많어. 댓글 다시는 거 보면.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리는 거는 모니터가 자고나면은 왼쪽 그래프로 올라가고 4K로 큰화면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확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아파트도 이렇게 올려요. 아직 파크리오 작업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방송에 멤버십 방송은 멤버십에만 올라가요. 공개 방송은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되는데 멤버십 방송은 일반인들한테 노출이 안 되죠. 멤버십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에서 등급 업 하는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대공황 중이라고 봅니다. 작년 9월 달에 이미 대공황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 전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제가 판 아파트 벌써 37% 빠졌어요. 저는 앞으로 한 15% 더 빠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려. X쪽, Y쪽을 따져야 되니까. 자, 오늘 실거래가, 서울 아파트 전체를 엑셀에다가 업데이트 했고, 그 중에 100개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1데이터를 만들잖아요. 이게 1년치거든요. 자, 이게 10월 달에 제일 많이 폭락했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많이 폭락하고, 아직 신고가 아직 덜 됐어요. 아직 한 열흘 남았죠. 11월께 열흘 남았고, 이번 달 것도 내년 1월까지 신고가 돼야 되지만, 지금도 한 20일치는 신고가 됐잖아요. 근데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 근데 이거는 어저께 거야. 지난 주말 거예요. 자, 오늘 걸 볼게요. 자, 어제, 오늘 할게요. 어제, 오늘. 잘 보세요. 어제 달 입장에서는요, 11월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도 찔끔 거의 보합이야. 근데 오늘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저점이 더 내려갔죠. 11월 저점이 내려갔죠. 그 다음에 12월은 보합이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다시 볼게요. 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보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미세하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즉, 최근에 신고될 때마다 자꾸 신저가가 나오니까 지수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은 별로 안 빠졌네. 양호하네. 그런데 12월은 아직 신고가 40일이 남았잖아요. 20일 신고됐어. 40일 동안 뒤로 가면 갈수록 하락한 거래가 신고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국토부 신고할 때 최대한 늦게 신고를 해요. 집주인들이랑 어떤 그런 뭐랄까 좀 미안함? 폭락했는데 그걸 홀라당 신고해봐. 그럼 집주인들이 와서 그냥 막 뭐라 그러지. 아우, 총각 왜 이제 왔어? 빨리 왔어? 아우, 총각 왜 이렇게 잘 팔았어? 총각 팔고 나서 그 아파트 6억이 빠졌어. 6억이. 아우, 허벅지만큼 빠졌어. 어디까지 더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또 물어본다니까. 몰라요. 묻지 마세요. 자, 마우스가 안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어제 오늘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노안이라는 걸 뻔히 알아가지고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작업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니까. 자, 이거 어저께 겁니다. 11, 12 3개월치만 제가 한 거예요. 자, 어제 오늘 확실히 11월 달 것도 하락이 더 커졌고, 이번 달 보합이었잖아. 근데 또 마이너스가 팍 꺼졌네.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얘가 더 하락한다니까. 점입 가경. 자, 드디어 개별 아파트 제가 400개 단지를 관리하거든요. 400개 단지 중에 하락한 단지, 상승한 단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속아내게 돼 있어요. 자,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40개 단지라서 A, B, C, D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압구정 신현대가 3억 5천 하락했는데 5% 하락이야.
압구정 요즘에 압구정도 아파트들도 호가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강남 불패가 아니라니까. 근데 3억 5천이면 별거 아니에요. 뭐 50명 60억 하는 게 3억 5천이 별거 아니지. 자, 근데 개포에 게레블이 있어요.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죠. 개포, 우리가 게레블 그래요. 게레블. 이거 게레블, 이 아파트 이름만 들으면 저는 그 포장마차 가서 옛날에 개불 진짜 맛있잖아요. 쫄깃쫄깃하고. 개불 그 고추장 찍어 먹잖아요. 그 얼마 맛있는데 나는 자꾸 그게 생각나. 개포 게레불. 자, 84제곱짜리가 780세대가 있네. 총 세대는 1900 거의 2000세대인데 최근 신축이잖아요. 초신축이잖아요. 2019년이니까는 이제 3년 차야. 만 2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얘가 24억 천에 오늘 신고가 됐거든요. 근데 직전 거래가 30억이야. 물론 최고가는 이거보다 더 비싸겠죠. 어쨌든 최근 거래에 비해서 5억 9천이 하락했는데 20% 하락이야. 아, 강남 안 빠진다며? 아유, 빠지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딱 캡처해 왔습니다. 짠. 자, 위에 거는 21년도, 다시요. 위에 거는 2021년 작년 겁니다. 밑에 거는 22년도 거예요. 그리고 84.94 동일 평형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딱 봤더니, 작년에 보니까 32억이 있었네, 10월달. 그러니까 이게 26억, 27억, 28억, 그 다음에 여기 29억, 30억, 32억. 야, 여기서 갑자기 3억이 떴네. 그쵸? 29억 3천에서 32억이니까 갑자기 3억 가까이 떴네. 그 다음에 31억 6천, 그냥 4천만원 하락. 그래도 거의 30억 최고가야. 그리고 올 초에 1월 달에 30억 찍었어. 7층이. 그런데 11개월 동안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가 오늘 딱 신고된 게 24억 천이야. 7층, 8층, 오히려 8층도 한 층 더 높아. 근데 6억이 떨어졌죠, 6억이. 고가 대비로는 얼마 떨어졌어요? 8억이 떨어졌죠, 고가 대비로는. 자, 강남구 이렇게 폭락하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강남구에 거래가 하나도 안 된 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기 서초구 거기가 반포자이 있죠, 반포자이 실거래가는 아직 지키지 않았는데 10억 하락한 호가가 나왔다고 지금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 안 되던 게 최소한 몇 억은 떨어져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수가 폭락한다니까. 계속 야금야금 도미노식으로 폭락을 해요. 자, 게랩을 잠깐 봤죠. 자, 이번에는 송파구 A그룹인데 A그룹은 이미 많이 빠졌어. 근데 여기 보니까 잠실 엘스가 84짜리가 20억 2천이야. 근데 같은 달에 21억이 있었어. 그러니까 8천만 원 하락한 거예요. 평균가로는 1600만 원이지만 종가로는 8천만 원 하락한 거야. 에휴, 8천만 원 별거 아닌데. 아, 근데 작년 고가에 대비해서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 즉 폭락한 가격이 계속 비슷한 가격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리센츠도 마찬가지죠. 19억 8천에 됐어, 오늘. 근데 같은 달에 20억 5천이 된 게 있어. 지난달에는 20억 9천에 된 게 있고. 20억이 또 깨졌다니까? 즉, 20억 밑에 되는 게 이제는 일반화된 거래가 된다니까. 시세가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시장이 안 좋다. 이번에는 둔촌동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59평 폭락한 걸 말씀을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84제곱짜리야. 34평짜리가 11억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3억 3,500이었어. 즉 2억 3,500이 하락한 거예요. 17%. 둔촌 푸르지오가 주공 아파트가 멸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둔촌에서 짝 먹는 애가 둔촌 푸르지오예요. 맞지요? 푸르지오? 그다음 이번에는 마서 중종 A그룹인데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왜냐면 중구, 종로구 여기는 아파트가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4개 구를 묶어서 30개 단지를 묶어서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A그룹인데 하나가 신고가 됐네. 저 위에 보니까 성산시형, 어이구 이거 대장인데 별표 있는 거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들어요. 5구제곱짜리가 9억 8천에 신고됐어. 직전에 12억 9천 150만 원이야. 3억 천이 하락한 거야. 고가 대비로는 더 하락했겠죠. 24%예요. 24%. 잠깐만요. 마이크 잘 되나? 마이크 잘 되네요. 제가 요즘 기관지가 원래 안 좋은데다가 주말에 이틀 동안 연속 라이딩을 했는데 라이딩 할 때는 모르는데 더우니까는 이 자쿠를 목을 좀 내리니까 그래도 찬바람이 들어와서 가슴 좀 시원해져 갖고 좋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감기 걸리는 거야. 이게 목감기 걸렸어요. 목감기. 콧물 감기. 지금 몸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쌩쌩하잖아요. 저 괜찮아요. 허벅지 때문에 제 허벅지를 노리는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꼬리가 어깨 달렸어요. 자, 성산시장 받고 이번엔 성동 광진그룹 중에 B그룹, 두 개 그룹 중에 A그룹입니다. 자, 여기서 딱 보니까 행당 한진이야. 행당동에 별표 있는 거 보니까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들어. 얘가 세대수가 2100세대하고 2000년 입주한 거네. 자, 5구제곱짜리가 8억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0억 3천이었어요. 그냥 2억 3천, 22% 폭락. 자, 이번에 영동작서,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3개의 지역을 묶어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30개 ABC 그룹 중에 A그룹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신고됐냐면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6글자로 줄여야 돼가지고 앞에는 지역명, 4글자가 이제 아파트명인데 개포, 게레볼 이런 건 괜찮지. 뭐 고도, 고레일 이런 것도 괜찮지. 근데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엄청 길어. 왜냐면 글씨를 6개로 자르게 했거든. 그렇다고 신길, 레미안에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신길자 빼고 레미안 에스팀에서 레미안과 레스팀에 했습니다. 어쨌든 8억 8천에 신고됐는데 9억 8천에서 5천만 원, 아이고 1억 하락한 거네. 여기 나온 거 이거 빼야겠다. 이게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앞으로 그래야겠네. 이거 하여튼 9억 8천에서 8억 8천 1억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동, 중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4개 지역을 묶어서 ABC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A그룹. 자, 석관 두산아파트 84제곱짜리가 7억에 신고됐는데 8억 1천에 비해서 1억 1천 하락, 13% 하락. 밑에도 또 있네요.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 84제곱짜리가 7억 하락했는데 직전에 7억 1350이니까는 뭐 1350, 뭐 2%도 안 되니까는 별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성동, 중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중에 2개가 있네. 여기 보니까 석관 두산 아파트 잠깐 이거 방금 했나? 잠깐 이거 좀 잠깐만요. 2개를 내가 제가 캡처를 2개를 했구나. 자, 성동중은 A그룹 했고 A그룹 중에 여기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 84제곱짜리가 7억 신고됐는데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성동, 중은 B,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B그룹인데 딱 하나가 있네요. 여기 딱 보니까 답심리, 레미안 별표 있네요. 별표 100등 안에 들어요. 84제곱짜리가 9억 7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인 10억 3천에 비해서 평균이 10억 3천이지 지난달 고가는 10억 5천이에요. 어쨌든 6, 7천 하락했네요. 콧물 맹맹이 손맹이 소리네. 자, 경기도 과천에 또 있는데 여기는 한 서너 개 10개 단지 중에 서너 개가 그 주공 단지가 지금 재건축 아니면 입주했거나 막 재건축 중이거나 이래가지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천 레미안 센이 뭘까? 센원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과천 레미안이라고 그럴게요. 벼량동이에요. 벼량동 5구짜리 제곱짜리가 11억 5천에 이거 신축이네. 2018년도면 4년 차네. 11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인 11억 7천5백에 비해서 뭐야? 4억 2천이 하락한 거예요? 나는 이거 4,200만 원을 잘못 봤네. 이거 신축인데 이래. 거의 27% 하락이에요. 과천인데, 과천 정말 부러운데, 나도 거기 살고 싶은데. 전 녹지가 있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편의시설 많이 있는 그런 도심보다 약간, 그래서 제가 하남과 구리 쪽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시골틱하고. 근데 이제 하남은 시골틱한 게 없어졌어. 다 완전히 첨단 도시야. 용인 수지 중에 제일 밑에 게 하나 있네. 제일 밑에 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작다는 얘기예요. 수지 삼성 4차 5구제곱짜리가 4억 6천에 신고됐는데 5억 2,600에 비해서 이거 평균 이번 달에 3건이나 신고됐네. 그러니까 얘가 평균가 대비거든요. 고가 대비하면 5억 3천에 대비하면요 거의 7천 하락했네. 7천 하락한 거예요. 5억 3,200에 비해서 4억 6천이니까. 자, 그 다음 경기도 일산인데 조금 하락한 게 있네. 조금 하락했는데 그냥 소개는 해드릴게요. 일산 대림현대 84제곱짜리가 4억 2천에 신고됐는데 평균가액에 비해서는 700만 원 하락이지만 고가 3억 7천이 고가인데 3억 2천이면 5천만 원 하락한 거지. 그래도 5천만 원 고가 대비. 이것도 이번 달 고가 대비. 그다음에 수원 광교가 항상 마지막이거든요. 저기 밑에 있네요. 자, 보니까 광교 아이파크 84제곱짜리가 10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평균으로는 3천만 원 하락했지만 직전 거래가 이번 달에 2건이거든요. 이번 달에 고점인 10억 6천에 비해서는 6천만 원 하락. 지난달 11억 3천에 비해서는 1억 3천 하락. 즉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단지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실거래가는 봤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만든 명목지수입니다. 명목지수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게 여기 12월 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물가를 환산하게 되면은 하락 기울기가 원래 더 급한 거예요. 보조지표 다 폭락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진한 파란색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차이거든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은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거래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월말에 가면은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거 있죠? 이게 1월, 2, 3, 4월 달이네, 4월 달.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선 다음 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5월 초까지도 상승이 많았어. 그러다가 5월 중순부터 하락이 많아지더니 완전히 하락의 굳히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 수급지수 폭락하고 있죠. 매매 수급지수 워낙 폭락하다가 KB는 매매 수급지수가 살짝 돌아서고 있네. 이게 지난주 말까지 발표한 거예요. 자,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은 365개 단지 55만 세대 시가총액 40%를 차지하는 지수고요. 이게 3년 전을 100으로 놓고 누가 많이 올랐나? 노도광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졌죠. 최근 들어서 송파구가 폭락을 하다가 이번 달은 살짝 반등하는 게 나와요. 워낙 폭락하다가 비슷한 거래가 계속 찍히면 그거는 반등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경기도 11개 지역입니다. 주요 지역을 제가 고른 거예요. 제일 많이 오른 게 작년 10월 달을 기준으로 다 꺾였는데 이건 물가지수를 반영 안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광명, 광교, 과천, 하남 제일 많이 빠지네. 덜 빠진 게 용인 수지가 덜 빠지네. 군포 3번도 덜 빠지네. 성남 분당도 별로 안 빠져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비슷해요. 폭락할 때는요, 물가를 반영하나 안 하나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요 고점 있죠, 고점. 요 고점 부근에서 물가를 반영하고 안 하고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지만 꼭지를 탁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리얼 실질 지수를 자꾸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전월 대비 2달 연속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승률을 얘를 더해줘야 돼요. 0.2%인가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를 별 가치를 못한다.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보면 이번 달에 아직 신고가 몇 개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송파구는 반등하는 거로 나온다니까. 강동구는 지난달에 폭락을 했고 이번 달에는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근데 2건밖에 안 됐어. 금강구도 2건밖에 안 됐어. 문제는 경기도인데 지난달에 안양평점 폭락하고 광교가 진짜 많이 폭락했네. 광명도 많이 폭락했어요. 근데 광교는 이번 달도 빠져. 근데 경기 광명은 3건 신고됐는데 약간 반등. 그 다음에 구리가 이번 달에 많이 빠지네. 여러분들 제가 송파구가 많이 빠지고 송파구는 9월달 10월달에 폭락했죠. 근데 강동구는 그 다음에 폭락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남과 구리가 폭락을 했는데 그래 그러는데 진짜 경기 구리 폭락하네. 상당히 이게 도미노식으로 가더라고. 어쨌든 심각하네요. 자, 이건 주간 단위 부동산원과 KB의 주간 단위 매매가 지수, 밑에 거는 누적 지수 등락률. 이거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어쨌든 다 폭락했네.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제일 많이 폭락했고 1등은 KB는 도봉구가 1등인데 부동산원은 노원구가 1등이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거. 고점 대비예요. 고점 대비 9.7%예요. 아파트 평균이 구 평균이 9.7%라는 얘기는 아파트에 따라서는 10% 20% 하락한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고 그 아파트 내에서도 평형별로는 30-40% 하락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구분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덜 빠졌니 더 빠졌니 구분할 게 없어요. 주간 단위로도 폭락했지만 누적으로도 많이 폭락했죠. 여기서 송파구가 1등이네. 1등. 주간 전세가가 고점 대비 송파구가 제일 많이 폭락하네. 그러니까 전세가 폭락이 매매가 폭락을 이끌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성북구도 그런가? 성북구도 혹시 하여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 보면은 완전히 3년 전 지수를 다 깨고 내려가고 있죠. 보세요. 이게 강북구, 도봉구 깼어요.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다 깨고 있네. 여기 다음에 금강구에서는 금천구가 빠졌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서, 중종래는 마포구는 괜찮구나. 여기 보니까 중구 빠졌죠. 종로구 빠졌죠. 서대문구 빠졌죠. 그 다음에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는 아직은 남아있고 강남 3구, 용산구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분홍색 송파구가 박살나겠네. 최근 들어서 특이한 점은 매매가 하락률보다 전세가 하락률이 더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거래 건수를 보면 이번 달은 165건밖에 신고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도 한 30건 정도가
그거 있죠. 희망주택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역세권 청년주택인가 뭐 하여튼 구청이랑 LH랑 직거래한 거 그게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한 120, 30건밖에 안 되는데 지난달은 그래도 130건이나 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은 682건인데 한 700 몇 건 나오겠죠. 시뮬레이션 하면 아직 열흘 이상 남았어요. 열흘 남았네, 열흘. 이거 시뮬레이션 하면 이번 달 건 아직 제가 데이터 안 넣었어요. 까만 거는 10월 달은 끝났어요. 558건으로 끝났어요. 빨간 거는 이번 11월 달 건데 아직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았는데 지금 682건으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빨간 게 어디냐? 빨간 게 751건으로 시뮬레이션 돼요. 어쨌든 지난달에 558건에 비해서 거의 200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나온다고. 그 폭증한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매입형 임대주택 그거 LH에서 그러니까 금천구에서 발주해가지고 LH에다가 직거래로 팔고 하여튼 그런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착시현상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거래가 안 늘어요. 지금 조금 늘긴 하는데 보세요. 근데 558건에 비해서 751건으로 엄청나게 느는 거 보이지만 여기서 130건 빼면 620건이니까 찔끔 는 거밖에 안 돼. 요 12월 달 거는 무시하세요. 아직 제가 업데이트 안 해갖고 지금 이상한 게 링크가 돼 있어요. 전세는 꾸준히 많이 되고 특히 12월 달에 거래 폭발할 거예요. 아직 한 달 열흘 정도 신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이 돼서 12월 달께 나오면 거래가 많이 폭발한 걸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거래 대금과 여기 단독주택 연립들 거래량인데 지금 한 1년을 업데이트 안 했네. 솔직히 좀 관심이 별로 없어. 누구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도 게으르고. 거래가 완전히 죽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줄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15억 이상인 것들도 핑크존, 그다음에 9억 이하인 그린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핑크존은 15억 이상, 옐로우는 9억 15억 사이, 뭐 강동구 마포구 이런 데죠. 핑크존은 강남 3구랑 용산구, 평균 단가가 15억 이상인 구를 세 개를 묶은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국토부 실거래가 전수조사한 거 금액 상관없이 걔네들은 진짜 더 폭락하고 있다니까. 엘리엇은 그 동네에서 센 놈들만 골랐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는 그런 거 얄짤없이 30세대, 100세대, 500세대 다 합치잖아요. 전수조사한다고. 그러니까 하락률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월간 거래 건수를 연 단위로 묶어갖고 그래프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지수 폭락하고 거래가 주는 게 마치 2007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이때는 그래도 5,000건은 넘었다. 근데 지금 뭐니? 1,000건도 안 돼. 그리고 내년에 이게 올 것 같아. 이게 거래가 잠깐 연중 상반기에 잠깐 늘다가 연말에 가면서 거래가 줄면서 외부적인 충격 있죠. 외부적인 충격. 아니면 우리나라 뭐 PF 사태라든지 뭐 둔초조강 미계약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게 뭔가 터지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때 우리는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자금 계획, 이사 계획. 왜냐면 빤히 이게 갑자기 2억이 마지막으로 2억이 빠져갖고 이걸 사면은 앉아서 벌 것 같은데 실행이 못 옮겨. 왜? 약간 지금 내 집을 팔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팔아놓고, 그런데 너무 떨어져서 못 사. 그러니까 미리 팔았어야지. 우리 아사모에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판 사람이 수두룩 뻑쥐기야. 천지 삐까리야. 고가에 팔아갖고 지금 5억 빠졌느니 7억 빠졌느니 그러고 그런 거 놀이하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빠졌나? 네가 판 아파트가 많이 빠졌냐? 내가 판 아파트 빠졌냐? 그러니까 몰래 얘기하는 거죠. 몰래. 아무도 몰래. 우리끼리만. 그러면서 더 빠지길 기다리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바닥 탁 치고 올라가 버리면 하다가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후에 살 예행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하락하는 걸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저 8년 동안 하락한다는 건 맞아요. 그 책에도 그렇게 썼고 지금도 안 변해. 근데 문제는 A, B, C가 있다니까. B가 의외로 클 수도 있다고. 근데 내년 말에 가서 1년 후에 그때 살 건데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샀으면 2, 3년 있다가 팔아야 되는데 안 팔 수도 있다고. 90년대에 저점을 안 깨고 더 올라갔다니까. 그리고 서초구나 이런 데는요, 닷컴 버블, 버블 7 무너졌을 때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간, 즉 2009년에 저점을 2013년에 안 깨고 올라간 아파트가 또 많이 있다고. 그걸 잘 골라내자는 얘기예요. 그걸 기술적으로 해야 돼. 감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 거는. 자, 올해 들어서는 1년 내내 빠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도.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 보면 매년 이렇게 올랐어. 제일 많이 오른 애가 2017년 20.4% 올랐어요. 물론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으니까 이걸 한 23, 4% 될 거야.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니까 얘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연간으로 다 플러스가 났어. 연초에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후반부에는 다 플러스가 났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마이너스가 나더니 윤석열 대통령 3월 달에
반짝 반등했어. 그러다가 실망명을 나오면서 지금 더 빠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4분기에는 더 급하죠. 10월, 11월 달에 더 폭락했잖아. 개폭락. 개랩을 개폭락. 1대 있다가 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별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마지막 2년차는 살짝 4년차 많이 빠지고 5년차에는 살짝 마이너스 났어요. 이거 물가 반영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올랐어요. 저는 솔직히 5년차는 오르다가 4월달에 고점 치고 연말까지 밀리면 상승분을 반납하고서 5년차는 마이너스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어.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5년 연속 상승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용가리 통뼈입니까? 5년 연속 상승하게? 그런데 용가리 알고 봤더니 용가리 통뼈로 밝혀져. 이제 신문에 날 거야. 이거 비하하는 말로 문가리인데 용가리인데 문가리.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서 이거 잘라주세요, 편집장님. 근데 엘리엇은 편집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왜? 편집할 줄 몰라. 막 어쩌다가 개인정보 같은 게 나가거나 얼굴이 나가거나 그래도 그분을 못 잘라내. 할 줄 몰라. 저는 녹화하고 올리고 그거밖에 못해요. 편집을 할 줄 몰라. 저 무슨 알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 다 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알바 누구 동원하면 걔 월급 줘야 되잖아. 그거 아까워. 자,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연말에 가서는 빠졌지만 어쨌든 5년 동안 플러스가 났잖아.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올랐어. 연초에. 그러니까 IMF 때는 빠졌다가 나중에 올랐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4년 내내 올랐어.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빠지기 시작한 그 다음 패턴을 받아가지고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지고 빠지고 이랬다고.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IMF 때 박살나서 끝났죠. 그나마 IMF 전에 임기였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거지. 이 이후로 빠진 걸 누가 얻어맞았어? 여기 분홍색, 요거 주황색, 김대중 대통령이 얻어맞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4년 동안 올랐지, 폭등했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초장부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네. 벌써 9% 하락이에요. 91점,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91.5야. 아이고, 기침한 소리 나갔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자, 이거를 갖고 보수 대통령 2명과 진보 대통령 2명을 평균을 내봤더니 좌파 정부는 엄청 오른다. 진보 대통령은 엄청 빠진다. 엄청 빠지는 건 아니지. 그래도 한 10% 빠졌어요. 10몇 프로 빠졌네. 아니, 18% 빠졌네. 18%. 82.8이라는 얘기는 100, 임기 때 100이었는데 5년 있다 보니까 82.8이야. 거의 18%, 17%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물가를 반영했으니까는 실제로는 한 10% 빠졌을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초장부터 빠져. 즉, 진보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대통령이라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개 방송으로 마치고요. 좀 이따가 멤버십 방송할 때, 제가 아산모 방송할 때 할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이따가 보게 될 여기서 중요한 거, 엄청 놀라운 거. 어디냐, 나와라. 여기. 이 차트에서 38.2% 보고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사모 회원들께만 밝힙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다 나와. 여기 다 나와. 아사모 회원들 오늘 개별 아파트는 얘기했고 지수에 관한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국토부 실거래가 강남 불패 웃기지 마. 개래불 개폭나겠다. 일단 개짜는 접두사입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엘리엇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를 드리면서 9시 반이 넘었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도 안 맞았네. 이렇게 하면 초점 맞으려나? 조금 기다렸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 하나의 버블은 꺼져야 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